저희는 정보공사 문제 3번 이제 파일을 불러와 주고 있고 여기 있는 함수 빈칸으로 되어 있는 함수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순위, 평균, 뭐 몇 번째로 큰 거, VLOOKUP 함수 계속 같은 유형으로 반복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순위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순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순위는 성수기 요금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 거고 랭크 EQ 함수하고 M% 연결연산제에서 이렇게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수기 요금에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랭크 EQ 함수 우리 계속 살펴봤습니다. 순위를 구하려는 수, 목록 범위 정해주고 순위를 내림차순 할 거예요, 오름차순 할 거예요, 순위 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목록 범위에서 수를 구하는 순위가 내림차순으로 아니면 오름차순으로 몇 순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EQ 함수 첫 번째 인수,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성수기 요금에 있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셀이죠. 이 셀을 가지고 전체 범위는 성수기 요금의 전체 범위에서 몇 순위 할 거냐. 근데 우리는 지금 내림차순 순위 할 거니까 마지막에 있는 옵션을 이제 큰 값,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우리 영또는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0을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입력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 여기 있는 방법을 계속 습관적으로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위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M% 연결연산자의 위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 이거 한번 또 해보도록 할까요? 자,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I5셀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해 가지고 랭크 EQ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랭크 EQ 하는데 성수기 요금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니까요. 성수기 요금이 있는 셀 F5셀 참조해 주고, 자, 여기까지 잘 오나요? F5셀 참조해 주고 그 다음에 쉼표 눌러서 두 번째 인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 REF 레퍼런스의 약자인데요. 네, 참조하겠다. 참조의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기 요금에 있는 전체 범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성수기 요금이라고 이름 정의가 이 범위가 되어 있었네요. 자, 쉼표 눌러서 다음 번째 인수, 어떤 거를 큰 값으로 하시겠어요? 어떤 정렬을 하겠나? 우리 내림차순 하겠다 했으니까 내림차순 할게요. 그리고는 가로 닫고 해주는데 우리 위까지 문자 연결해서 해줄게요. Shift 눌러서 7번 누르면 연결연산자 불러오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눌러서 한글로 바꿔준 다음에 위로 타이핑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랭크 EQ 함수 순위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성수기 요금의 첫 번째 있는 이 셀은 순위가 제일 높은 값이 되었나 봐요. 1위가 나왔네요. 그래서 I5셀을 선택해 주고 채우기 핸들로 해가지고 밑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3위, 세 번째는 5위, 6위, 이렇게 2위, 4위, 7위, 8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잘 나왔나요? 네, 그랬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 번도 한번 구하러 또 가볼까요? 구분이 필요한 이 구분은 또 뭐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은 보니까 저희가 이 페이지가요, 90페이지 있는 거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특급, 2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하래요. 한번 살펴볼까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보니까 마지막 글자가 1, 2,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 2, 3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1이면 뭐 하자? 1이면 특급을 표시하고 2이면 고급 표시하고 3이면 기본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하는데,
choos랑 write 함수 이용해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write 함수 어떤 거를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을까요? 바로 여기죠.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그쵸?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추출하기. write 함수로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일 때 뭐하고 2일 때 뭐하고 하는 요거는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우리 choose 함수 처음 봤어요. choose 함수와 write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write 함수 한번 볼게요. write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찾기. write 함수 여기서 요 일자 어떻게 찾을까요? 네, write 함수는 문자열 첫 번째 인수로 하고 추출할 문자 수 몇 개 불러올 건가요? 해가지고 할 수 있죠. 자, 문자열은 여기 있는 관리 코드 이 문자가 이 텍스트가 이 셀이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한 개만 가져오겠죠. 그러면 숫자 1, 두 개 가져오겠다. 그러면 2, 세 개 가져오겠다. 어디에서요? 오른쪽에서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 2, 3. 자, 우리는 하나만 가져올 거니까 이 write 함수에서는 숫자가 1 또는 2 또는 3이 뭐 어쨌든 가지고 오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 데이터는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글자 가지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는 choose 함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hoose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숫자예요. 숫자, 여기가 어떤 숫자에 따라서 1일 때 값을 1인 값을 선택해서 해주고요. 이 숫자가 2이면 값 2인 거를 실행해 주고요. 3이면 값 3을 실행해 주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추주에 숫자라는 거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여기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요거 우리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는 write로 해가지고 구하는 그 인수가 여기 있는 인수가 잘 보시면 1, 2, 3, 1 아니면 2 아니면 3을 얘가 여기에 보면 요 데이터가 3까지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1일 때 여기서 1일 때 특급이라고 표시를 여기다가 해주면 돼요. 2이면 여기다가 고급이라고 해주고 3일 때는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 코드가 1일 때 얘를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요. 관리 코드가 2예요.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글자 여기 요 글자가 2다 그러면은 이제 2를 가져와서 요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3 여기 세 번째 있는 거 가져와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이 숫자가 1, 2, 3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추주에 여기 있는 첫 번째가요. 이 자리가 1, 2, 3이라는 자리예요. 얘가 만약에 관리 코드에 있는 마지막 숫자가 4, 5, 6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표시를 네 번째 자리는 여기 있잖아요. 네 번째 자리에다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1, 2, 3이 아니고 4, 5, 6이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빈칸하고 네 번째였을 때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는 ITQ에서는 4, 5, 6은 안 나와요. 4, 5, 6은 안 나오는데 추주 함수에서는 여기 순차적으로 1, 2, 3, 4, 5 여기 있는 이 숫자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자리에 맞게 여기다가 뭔가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제가 너무 막 왔다 갔다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네네. 예, 저기 여기에 어쨌든 여기 숫자가 이게 지금 write로 구한 요 숫자가 지금 1일 때 2 또는 3인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쵸? 네, 들어왔을 때 1일 때는 여기 특급 적어주면 되고
2일 때, 3일 때 요 자리에 맞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본이 필요한 J5셀에서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영어로 바꿔주시고요. 추주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추주 함수 먼저 불러오지 않고요. write 함수 먼저 불러올게요. 자, write로 해가지고는 자, write 함수는 텍스트 문자열의 끝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하는 write 함수 불러와 주고요. 첫 번째는 인수가 텍스트예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올 건가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코드에 있는 B5셀 선택해 주시고 쉼표 누른 다음에 끝에서 오른쪽에서 첫 글자 가져오고 싶으니까 숫자 1 눌러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지금 마지막 글자인 1을 표시해 주게 되겠죠. 자, 이 J5셀을 선택해 준 다음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 수식을 write 함수 적용한 거 모두 다 수식 복사해 가지고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1, 2,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이제 이 write 함수는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 1일 때는 특급, 2일 때는 뭐, 3일 때는 어떤 거 하라고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특급, 고급, 기본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write 앞에다가 클릭하셔가지고 추주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CHOO 추주라는 게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골라줘요. 숫자에 해당되는 거를 골라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추주 더블 클릭해서 추주 함수 열어주고요. 첫 번째 인수는 이미 write로 해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 이미 구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에다가 클릭하셔가지고 쉼표 누른 다음에요. 자, 여기다가 특급이라는 문자 해줘야겠죠. 그래서 큰 따옴표 열어주고 한글로 바꾼 다음에 큰 따옴표 해주고 한글로 바꾸고 특급이라고 해볼게요. 특급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쉼표 눌러서 여기는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value 첫 번째 값 첫 번째 거 이렇게 표시하기. 자, 쉼표 눌렀더니 value 2가 진해졌죠. 네, value 2 두 번째 있는 값을 우리가 고급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고급이라고 또 이렇게 적어볼까요? 큰 따옴표 열어주고 고급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아주기. 그러면 두 번째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여기 적어 주었어요. 여기는 write가 두 번째 숫자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급을 표시하게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 쉼표 눌러서 세 번째 인수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인수 보면은 value 3이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값을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적어주면 되죠. 여기다 큰 따옴표 열어주고 이번에는 기본이었나요? 기본 맞나요? 네네. 자, 기본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자, 여기 뒤에 이렇게 더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첫 번째 인수가 지금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나오지만 4, 5, 6, 7 나온다 그랬으면은 여기다가 계속 쉼표 눌러가지고 또 해주고 쉼표 누르고 또 해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3개만 보여요. 어떤 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일에 따라서 요일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에 요일에 따라서 1이면 월요일, 2이면 화요일, 3이면 수요일, 4이면 목요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숫자에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값이 3개만 있으니까 3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줄의 관리 코드가 마지막이 1이었기 때문에 특급 나오죠. 자, 여기 있는 J5셀 똑같이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일 때 특급, 2일 때 고급, 3일 때 기본 이런 식으로 잘 표시원이 됐다면 잘 되신 거죠. 자, 추주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 13셀에 호텔의 객실수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객실수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호텔이 몇 개냐? 호텔 지금 보니까 3개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객실수를 찾아서 평균 구하는 건데, 평균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하라고 나와 있죠. 내림에서 뭐 정수로 구하는 라운드 다운 함수와 D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평균 구하라고 합니다. D라고 붙어 있는 거는 필드명을 포함해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객실수의 합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는 요거 평균은 요 D 에버리지로 해서 알아서 그 인수만 잘 집어넣으면 구해 주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라운드 다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수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달라 하는 거. 여기 이렇게 해서 정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평균 뒤에 에버리지로 구할 거고 내림은 라운드 다운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평균 한번 볼게요. 평균은 D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필드명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범위, 그리고 조건 범위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수식으로 살펴보자면 필드명에 포함한 범위는 전체적으로 넓게 잡아주자고 했어요. 저희가 호텔이니까 호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근데 왜 되죠? 왜 안 돼요? 그렇죠? 되는데 그냥 넓게 잡아줄게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넓게 잡아주는 게 다음번에도 뭔가 새롭게 또 바뀌었을 때 해주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필드명, 평균을 구할 필드명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는 조건의 범위, 호텔을 지금 구할 거니까 구분이 호텔인 조건 범위를 이렇게 해주면 이 조건 범위 전체 범위에서 호텔에 맞는 것만 평균을 구하겠다. 어디에요? 이 객실수에 대한 평균을 여기 있는 요거 해주면 요 밑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죠. 해주겠다라는 거죠. 호텔만 찾아가지고 요거 객실수만 찾아서 이게 3개니까 요거 합계해가지고 평균 이렇게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내림차순을 또 라운드 다운으로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해줘야겠죠. D 에버리지로 한번 구한 거를 라운드 다운 함수로 한 번 그러니까 함수가 중첩으로 또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운드 다운 함수를 할 때 내림할 수는 이미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내림할 거니까 평균이 있는 D 에버리지로 구한 거 이렇게 인수로 첫 번째 인수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림할 자릿수를 정해주면 되겠죠. 내림할 자릿수는 정수로 해달래요. 그래서 정수로 구해주면 되는데 이 정수의 자리는 자, 수학에서는 이게 바로 여기가 정수입니다. 0이 정수예요.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엑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엑셀에서는요. 여기 1의 자리를 정수로 인식해요. 네, 1의 자리. 여기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엑셀에서는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0이 1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 0 이상인 거죠. 0 이상을 정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수를 엑셀에서는. 그래서 이 1의 자리가 정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이라고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을까요? 네, 이 정수라는 의미가 좀 많이 헷갈린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도 눈치챌 수 있겠죠. 아, 여기 보니까 소수점 자리는 다 버리고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나게 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0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어떤 거를 이 자릿수 눌러가지고 어디까지 표현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희는 안에 있는 거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구하기 위해서 여기 평균 구하기 위해서 이 13셀 선택해 주고요. 수식 입력술에 가서 등호 입력하도록 할게요. 한글이니까 영어로 바꾸고 the average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DAVER 함수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줄게요.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금 우리가 구할 범위 한번 지정해 줄까요?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 쭉 지정해 줄게요. 지정해 주었을 때 저희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한데 저희는 함수 필요 없으니까 함수가 필요 없는 순수한 데이터가 있는 범위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는 쉼표 누르겠습니다. 쉼표 눌렀다면은 이번에는 저희는 객실수에 대한 평균 구할 필드명 이렇게 참조해 주면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VLOOKUP하고 함수가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1, 2, 3, 네 번째 열에 있구나 해가지고 4라고 적어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는데 1, 2, 3, 4 요거를 숫자를 헤아리는 것보다 그냥 클릭해가지고 빠르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필드명 그냥 이렇게 참조해 주었어요. 그리고 쉼표 눌러줄게요. 쉼표 눌러주고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 지정해 볼까요? 조건 범위는 구분이 호텔인 거로 해가지고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네요. 호텔에 대한 객실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했다면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수와 소수점이 있는 요 평균을 구해주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소수점 다 버리고 여기 안에 있는 요 숫자만 정수, 양의 정수까지만 표현을 하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셀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정수를 내림하는 라운드 다운 함수 불러올게요. 자, 그래서 the average 앞에다가 커서 클릭해 주고요. 라운드 다운 함수 불러와 주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함수. 자,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리는 함수예요. 여기가 숫자가 뭐 뒤에 저희는 166에 333으로 되어 있는데 166에 666이든 999든 어쨌든 여기에 숫자 뒤에 있는 숫자 모두 다 그냥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라운드 다운수 이렇게 됐다면 첫 번째 인수 우리는 이 평균에 대해서 자릿수 버리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인수 그대로 이용하고 쉼표 눌러서 다음 인수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번째 인수는 num 디지트 해가지고 자릿수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릿수는 우리가 1의 자리, 소수점 다 버리는 0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수점 자릿수 다 모두 다 버리는 정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잘 되셨다면 이번에는 펜션의 성수기 요금 평균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얘도 펜션의 성수기 요금 평균 구하는데 얘는 썸이프, 카운티프 해가지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썸 같은 경우는 조건에 맞는 합계, 카운티프는 조건에 맞는 개수 이렇게 구하겠다. 이제 조금씩 아시겠죠? 자, 요것도 어떻게 할까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펜션만 찾아서 성수기 요금에 합계 구해주고 거기다가 카운트 if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수 나누면 이게 바로 평균이 되겠죠. 우리 여기 위에 있는 거는 D 에버리지 함수로 해가지고 알아서 이런 거 필요 없이 요 단계를 하나로 해줬는데 요 썸이프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이렇게 두 개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썸이프로 합계 구해주고 카운트 if로 개수 구해줘서 나눠주면 평균 구하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썸이프 마찬가지죠. 네, 이거 바로 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펜션, 호텔 있는 범위, 여기 있는 범위에서요. 펜션만 찾아줄 거예요. 근데 이 펜션을 저희는 이렇게 아예 텍스트를 여기 수식에다가 적어주는데 어떤 분은 요 셀 여기 펜션이 있으니까 요 셀을 그냥 참조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는데 저는 이렇게 적어주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합계를 구할 범위, 성수기 요금에 있는 요 범위이죠. 그래서 펜션만 찾아가지고요. 그 같은 행에 있는 거를 찾아서 요거를 이렇게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주고 이거 마찬가지 또 개수 카운트 if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조건 범위에서 어디요? 펜션이 있는 그 범위, 펜션이 있는 이 범위에서 펜션만 찾아서 하면은 개수가 몇 개냐? 2개 찾아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썸과 카운트 if로 해가지고 썸 if와 카운트 if로 해서 한 거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거 우리 지금 몇 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시겠죠?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했는데.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또 구해볼까요? 이 14셀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썸이프 함수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펜션에 대한 거 구할 거니까 펜션이 있는 범위 지정해 주면 되죠. 펜션이 있는 범위 C5에서부터 C12까지 해주고요. 쉼표 누르고 그리고 조건은 우리가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어주고요. 한글로 바꿔준 다음에 펜션이라고 한글로 조건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sum range 합계 구할 범위 지정해 볼게요. 우리는 여기에 성수기 요금을 구할 거니까 성수기 요금의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성수기 요금 범위 지정했더니 성수기 요금이라고 또 이름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가로 닫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펜션이 있는 범위에서 펜션만 찾아가지고 성수기 요금의 범위를 더해주겠다고 의미 아셨다면 이제는 카운트 if로 해가지고 개수로 나눠줄게요. 나누기 연산자 해주고요. 카운트 if 한글이니까 영어로 바꾼 다음에 count 카운트 if 함수 보이니 더블 클릭해가지고 카운트 if 함수 열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인수가 2개, 범위, 조건의 범위, 그리고 조건 적어주면 돼요. 자, 레인지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펜션을 찾을 거예요. 펜션이 몇 개인지 찾아줄 거니까 펜션이 있는 범위 C5에서부터 C12까지 해주시고요. 쉼표 눌러서 얘도 마찬가지 펜션만 찾아줄 거니까 큰 따옴표 열어준 다음에 한글로 바꿔주고 펜션이라고 적어준 다음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가로 닫겠습니다. 자, 요거 하실 때 여기 있는 조건 잘 입력해 주어야 요거 오타나면 못 찾아주겠죠. 잘 적어 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다 입력해 주셨다면은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만 원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여기 펜션이 있는 게 C5에서 요거죠. 그리고 펜션이 있는 거 요거 29만 5천하고 12만 5천 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29만 5천 원이 있는 F9셀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12만 5천 원이 있는 여기 두 개의 셀을 제가 클릭해 봤어요. 클릭 중복 선택해 가지고 밑에 상태 표시줄에 가면은 평균, 개수, 합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맞을까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평균도 같은 금액으로 나오게 됐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를 클릭하자고 했어요. 이거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이거 클릭 그리고 컨트롤 손 떼면은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 밑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네. 네. 아, 여기요? 만약에 맞아요. 여기에 그렇게 안 나왔다면은 이 부분을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평균이 만약에 선택이 안 되어 있다.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를 뭐 여기 최소값도 하고 싶으면 최소값 이렇게 클릭하고 최대값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더 추가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네. 세 번째로 비싼 성수기 요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비싼 거, 세 번째로 큰 값, 네, 이런 거 구하는 거죠. 우리는 요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지 함수로 해가지고 세 번째로 큰 거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로 큰 거는 보니까 여기에 여기 첫 번째로 큰 거,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알 수 있으니까 라지 함수는 첫 번째 인수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13셀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라지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라지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레이 범위 지정해 줍니다. 네, 세 번째로 비싼 성수기 요금에 대한 범위 지정하면 되죠. F5에서부터 F12까지 해보면 성수기 요금이 이름 정의로 되어 있는 범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쉼표 눌러서 세 번째로 큰 거니까 3이라고 적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어디가 두 번째? 여기가 두 번째네요. 29만 5천 원이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27만 5천 원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VLOOKUP도 해볼까요? VLOOKUP 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LOOKUP 함수는 지금 관리 코드가 여기서 정한 관리 코드를 찾아가지고 예약률을 예약률을 찾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살펴보지 않아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같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14셀 선택해 주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VLOOKUP 함수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거는 여기에서 선택한 거,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인 H14에서 선택한 요거 값이 쉼표 눌러주고요. 테이블 어레이, 네, 요 테이블의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관리 코드가 있는 첫 번째 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이 열에서부터 해가지고 함수를 제외한 요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고요. 쉼표 누르고 컬 인덱스 넘버, 예약률이 있는 열 번호는 어디인가요? 네, 컬이 이제 열이라는 뜻이고요. 인덱스 넘, 네, 번호를 적어주면 돼요. 열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 있으니까 7이라고 적어주고 쉼표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생략이 가능하긴 해요.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 건 생략이 가능한데 저는 요거까지도 다 인수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일치해 가지고 찾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false 저는 더블 클릭했습니다. 숫자 0 적어 주셔도 되고 false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인수 모두 다 적어 주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 적어 주었으니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예약률을 확인해 볼게요. 예약률을 확인했더니 여기 있는 85.5%를 백분율 적용 안 해가지고 0.85라고 적어주죠. 이렇게 적어주면은 그러면 감점인가요? 감점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걸 백분율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감점 그런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요걸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쉼표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쉼표가 있는데 그쵸? 여기에서는 쉼표가 없잖아요. 여기에서의 표시 형식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쉼표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함수만 잘 적용해서 결과값만 잘 나오시면 돼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쉼표가 없다고 해서 네, 그 그러니까 뭐 감점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정복 문제 03에 대한 함수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거 저장할게요. 정복 04 문제 4번에 있는 첫 번째 함수 전월 판매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판매 금액은 여기에 너무 쉬워요.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계산해가지고 올림에서 만원 단위까지 구해주세요 해서 함수가 하나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만 있는 함수는 좀 쉽다는 얘기예요. 2개 함수 있다는 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중복 함수가 필요한데 하나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저희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셀하고 이 셀하고 서로 곱해가지고 나오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만원 올림해가지고 만원 단위로 해주세요 하면은 라운드 업이 뭘까요? 무조건 올리는 어떤 자릿수가 있든 그 자릿수에 맞게 무조건 올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한 이 숫자를 가지고 라운드 업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올림할 자릿수는 이제 만원 단위까지 표시해 주면 됩니다. 만원 단위가 잘 보시면은 만원이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네, 그쵸? 요걸 가지고 공 몇 개냐 표시해 주면 되죠. 자, 여기 자릿수에 대해서 양의 자릿수는 지금 1,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소수점 자리는 그냥 1, 2, 3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만원 공이 몇 개냐에 따라서 공 4개니까 저기다가 마이너스 4 해주면 편리하게 우리가 자릿수 정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100의 자릿수 하겠다 그러면은 네, 그쵸. 100이면 요니까 마이너스 2 하면 되고 10만 단위 하겠다. 네, 10만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10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올림이든 반올림이든 내림이든 상관없어요. 어디 단위까지 했다 그러면 그냥 요 자릿수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올림 무조건 올림 해주겠죠.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완성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해가지고 무조건 올리는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I5셀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술에 가서 등호 입력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전월 판매량하고 뭐 하자고 했었죠?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이죠. 그래서 가격이 있는 셀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있는 셀하고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전월 판매량이 필요한 요거 두 개 다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전월 판매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엔터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만원까지 표시하겠다 라는 거죠. 자, 만원까지 여기서 하면은 이 1000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더 올라가서 200이 나중에 여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 다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라운드 업 함수 이용해서 만원 단위까지 올려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F5 앞에다가 커서 커서 갖다 주시고요. ROUND 해가지고 라운드 업 무조건 올려주는 함수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인수는 우리가 여기서 전월 판매금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했던 이 인수 그대로 해주시고 뒤에다가 쉼표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원까지라는 그 자릿수 4개이니까 마이너스 4 해주고 가로 마이너스 다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이너스 표시. 마이너스 표시가 어디 있나요? 땡기. 0 오른쪽에 있거나 숫자 키패드에 있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20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잘 되셨다면 수식도 복사해 볼까요? 자, 91페이지에 보면은 전월 판매금이 이렇게 예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얘가 어떤 것도 있나요? 콤마도 있죠. 그쵸? 얘가.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우리도 콤마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요. 콤마도 없고 뭐도 여기에 이렇게 예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게 없다면은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콤마를 붙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점은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쉼표 스타일 눌러가지고 콤마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